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놓여지는 위치에다가 그래서 4번 부품에 투명도를 주면 얘가 이렇게 와서 자,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요게 자, 볼트가 여기 아래쪽에서 위로 와서 여기 또 체결되려면 요게 부품에다가 탭 가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바닥에도 마찬가지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닥에서 체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면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구멍 가공 마법사 자, 먼저 유형은 직선 탭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준 규격의 KS 그 다음에 하위 유형은 택구멍 그 다음에 크기는 M4 자, 그 다음 마침 조건은 관통으로 할게요. 여기서 완전 뚫려도 되고요. 자, 제 관통으로 하는데 제가 일단은 관통 안하고 요게 블라인드의 형태로 잠깐 놔둬 볼게요. 이 관통으로 이따 수정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 나사산 표시 그리고 안쪽 카운터 싱크 체크하고요. M4에서 1을 더해서 요게 5파이 자, 그런 다음에 위치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두 군데 컨트롤 8번 또는 컨트롤 6번 하시면 되고요. 이스케이프 키보드에서 ESC를 누른 다음에 이제 점 3개 2개의 점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 원점까지 3개의 점을 선택한 다음에 방향에 대한 구속 수직 방향으로 잘 안 먹... 잠깐만요. 돼 있네? 자, 그리고 진행형 취소 들어가서 그래서 양 점 2개 사이 거리가 여기 36이었죠. 그리고 원점에서는 18 36의 반 그리고 완전 정의가 됐고요. 제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살짝 요게가 드릴 작업할 때 어차피 관통이 돼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다시 수정을 해서 피처 편집 요게 10mm인가 그럴 거예요. 10mm 맞지? 아, 8mm였네. 8mm 10도 안 됐네요. 8mm니까 그냥 아예 관통으로 자, 그리고 세이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에서 다시 어셈블리로 넘어가서 재생성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얘 위치 메이트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이터 들어가서, 자, 요게 4번 부품에 요게 홀이랑 베이스의 카운터보랑 동심만 주면 돼요. 참고로 여기는 한쪽만 주면 됩니다. 자, 요게는 그래서 메이트를 먼저 시켰습니다. 요게 홈 가운데 배치되게끔. 그래서 요게 홈 고급 메이트를 해서 너비를 먼저 해놔서, 그래서 요게는 따로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요게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다시 불러와서 또는 복사해서 작업을 하도 되고요. 같은 거니까 참고로 저는, 자, 요 사이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어셈블리 탭의 아래쪽에 보면 평가라고 있고요. 그리고 측정, 여기 카운터 오브 홀이랑 여기 카운터 홀 사이 거리, 그래서 중심 거리가 26mm네요. 자, 그러면 어셈블리 탭에서, 자, 부품 선형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선형 패턴을 사용할 거고요. 먼저 패턴할 요소는 4번 부품을 선택하고요. 지지대 V블럭, 그리고 방향 1의 모서리 H, 베이스 H 라인, 그리고 인스턴스 수는 에서 2개, 그리고 사이 거리는 26mm인데 방향은 반대 방향, 그리고 화살표로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요게 방향 전환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자, 그리고 확인. 그리고 아까 숨겨놓은 가공품을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4번, 자, 다음은 요거 하겠습니다. 5번 부품. 그래서 5번 부품을
오렌지 색상으로 아이고 자, 이게 5번 그리고 평면도에서 5번이 여기가 해당되겠죠.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5번은 살짝 이게 도피 홈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자, 이거 자, 그러면 자, 먼저 여기서 확인할 것은 요 바닥에서 요 높이는 37은 동일하고요. 그러면 요 센터 라인은 그래서 가공품 그 다음에 밀판 그리고 핸들축 요 센터는 같아야 돼요. 그럼 7번 이 핸들축이 여기에 끼워질 수 있게끔 나사 하는 요 위치는 37에서 11을 빼면 자, 여기죠. 그래서 25 바닥에서 자, 요게 블록이 12가 돼요. 그러면 37 요게 25 다음은 자로 재면 되고요. 요게 20mm 여기 사이는 못따기 하면 되겠네요. C5로 하면 되고 날개 높이는 8mm 자, 요게 안쪽에 도피 홈은 1mm 그 다음에 폭은 반올림에서 20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높이 (32)
이거 아직 저장을 안 했었구나. 내가 튕겼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공유의 정의란 폴더에다가 해놓을게요. 그래서 드릴 지그 2.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설문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 확인. 먼저 기준면은 우측면,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작성을 누르겠습니다. 선 그리기로 해서 대충 모양만 그려놓을까요? 원점에서부터 수직하고 수평 내려와서 니은자에 확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보조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방향의 구속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볼게요. 다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요소 대칭 복사, 크로스 윈도우로 직선 선택을 하고 대칭 기준에 원점에서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작업해 놓고요. 자, 그러면 전체 여기서 여기 폭이 50mm입니다. 큰 치수는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여기 양쪽 날개 전체 거리가 50.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직선이 20mm 반올림하고, 그래서 세로 방향이 요 선이 1mm 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여기 8mm,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요게 25, 그 다음에 폭이 양쪽 수직선에서 20. 자, 그러면 요게 가운데 요건 구멍가구 마법사를 하면 돼서 일단 여기서 못따기, 자, 스케치 필렛 옆에 플라이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케치 못따기로 하고 C5가 되고요. 꼭지점 두 군데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피처에 돌출 베이스를 합니다. 자, 얘가 폭이 20mm였습니다. 뒤에다가 20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맞춤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에서 중간 평면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참고로 요게 폭 20은 여기 있었죠. 초반에 아마 여기 확인이 됐을 겁니다. 여기 위치 확인할 때 자, 그러면 표현 편집 아이콘 눌러서 그래서 노란색 약간 오렌지에 가깝게끔 왼쪽으로 살짝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체결을 해야 돼요. 베이스랑 카운터보로 바닥에서 체결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면 선택해서 볼트로 체결되는 택구멍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 선택하고 구멍 가공 마법사 먼저 구멍의 유형은 직선 탭, 그리고 표정 규격은 KS, 그 다음에 하위 유형은 택구멍, 그 다음에 크기는 M4, 맞춤 조건은 관통, 옵션은 해서 나사산 표시, 안쪽 카운터 싱크 체크하고요. 그래서 90도의 직경 5mm. 자, 그리고 위치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하나, 두 군데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고 컨트롤 8번 면의 수직 보기. 자, 그러면 점 3개 원점 포함해서 양 끝점이랑 위치, 그 다음에 원점이랑 해서 방향에 대한 수직, 그리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양 끝점의 사이 거리가 36mm, 그리고 가운데 원점에서는 36 나누기 2 해서 18 입력을 할게요. 완전 정의됐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중요한 핸들축 컨트롤 7번 등각 보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대한 나사 치수는 정면도에 보면 바깥지름에 해당도는 이 부분의 치수를 측정을 하면 되고요. 정치수로 하면 M10이겠네요. 자, 등각 상태에서 어디에서 체결이 이루어지냐면 오른쪽 여기서부터 조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형상의 등각에서 오른쪽 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구멍 가공 마법사 자, 그래서 유형은 먼저 직선 탭 앞에랑 똑같고요. 표준 규격은 KS, 택구멍. 자, 크기는 해서 M10,
M10입니다. 자, 요게 M12. 자, 요거 선택했는 이 M10은 그래서 보통 나사. 그래서 보통 나사입니다. 그러면 피치는 1.5가 돼요. 그리고 M10에 1.25, M10에 1.0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는 가는 나사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자, 요게 자립하기에서 요게 이제 핸들축이 들어갑니다. 자, 이 핸들축을 시계 방향을 돌려서 얘가 전진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가공품을 해서 밀착을 시키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밀착을 시키는 용도에서 그래서 저는 요거 피치가 작은 가는 나사를 쓰는데 요걸 써볼게요. 1.0 그래서 M10에 1.0 가는 나사를 사용할게요. 마침 조건은 전체 얘가 나사가 뚫려야 되니까 관통으로 돼 있으면 되고 옵션은 동일하고요. 처음에 이제 나사가 여기 핸들축이 조립되는 입구에다만 못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쪽 카운터 싱크 체크돼 있어야 되고 각도는 90도고 위에 직경은 일단 M10 사용을 할 거고요. 못다기는 이렇게 상단에 여기 간격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M10을 하면 못다기 1 정도 줘가지고 직경으로 하면 그래서 플러스 2 정도 추가가 되는데 참고로 요게 보니까 요게 거리가 여유가 살이 많지 않아서 요게 0.5 못다기 할게요. 그래서 1 추가해서 11mm로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위치 오른쪽 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4번 우측면 보기 또는 컨트롤 8번 누르시면 되고 이스케이프 눌러서 자, 지금 점이랑 원점이랑 방향은 수직 그리고 요게 높이 제가 아까 뭐 치수 잘못 입력했나? 하나 잘못된 것 같다. 아닌가? 전체 높이가 30이어야 되는데, 위에 뭔가 하나 잘못 입력한 것 같네요. 30이 입력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25. 자, 일단 여기에다가 치수 입력하는데 바닥 여기서부터 이 중심점까지 높이가 25. 역시 잘못됐네요.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요거 작업을 할 때 제가 전체 높이 32를 해야 되는데 요거랑 이 높이 요거 위치 잡다 보니까 요게 높이를 그냥 요걸 적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 전체 높이 30이어야 되는데 그럼 베이스를 먼저 베이스 스케치를 수정할게요.
그래서 보스 돌출 1에 스케치 1을 편집에 들어가서 참고로 해서 32 더블 클릭해서 32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자, 얘가 폰번이 5번이죠, 5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핸들축 지지대로 해도 되고요. 그냥 서포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서포터. 아니면 핸들축 고정대 이렇게 이름을 주셔도 되고, 자, 다음은 어셈블리로 창에서 그래서 부품 삽입, 그래서 오븐 부품 여기다가 불러다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작업했던 요 볼트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서 옆으로 빼낼게요. 자, 그리고 메이트 들어가서 볼트 머리가 베이스에 이렇게 카운터보랑 먼저 동심, 그래서 볼트 머리에 바닥면이랑 베이스에 카운터보의 단차면 바닥면 선택을 하고요. 일치. 옆에도 컨트롤 키 누르고 옆에다 하나, 이렇게 끼워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컨트롤 Z 실행 취소한 다음에 자, 얘를 살짝 틀어놓은 상태에서 얘 형상도 보이고
먼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면을 잡고 이렇게 당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게 끼워져야 되니까 이 홀 위치로 와보세요. 이렇게 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위치 찾아갑니다. 이때 손을 놓으면 이 마지막 부품에 대한 메이트가 자동으로 해서 동심이랑 일치, 자동 메이트가 부과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메이트 시키겠습니다. 먼저 요게 홀이 요 볼트의 동심, 자, 그리고 요게 카운터보에 요게 홀도 있죠. 카운터보는 아니다. 탭 홀.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에도 원통면 선택해서 볼트랑 동심을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얘는 자꾸 올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 바닥면이랑 베이스 윗면이랑 일치.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